그 당시 유행어 중에 한국에는 리니지 업계와 게임 업계가 있다. 리니지는 완전 넘사벽의 어떤 존재였거든요. 리니지가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방식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NC에 대한 거부감이 이용자 사이에서 있고 신작이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3개 게임을 내놓았어요. 셋 다 망했거든요. 3세판이라고 아무리 희망주의자라도 딱 이제 결정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제 우린 역량이 안 된다. 중요한 숙제는 BM의 다변화인 것 같아요. 가챠 모델이 성능 방정식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니까 수익성이 좋은 다른 BM이 있느냐. 크래프톤의 경우 세대 교체를 가장 성공적으로 잘한 회사로 이렇게 꼽히기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3,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오늘은 무너지는 리니지 시대 TJ의 뒤를 이을 세왕은 누구인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뭐 많이 소식이 있더라고요. NC소프트에 관심 많으실 텐데 NC소프트가 지금 요새 계속 실적이 안 좋은 소식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적 발표도 나왔고 하길래 이번에 한번 NC소프트와 그다음에 게임 업계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C소프트 상황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26년 만에 적자라고 해요. 26년이면 거의 사실상 창업하고 사실상 거의 첫 적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불과 4년 전만 해도 NC 다이노스가 우승할 그 당시에 NC소프트 주가는 100만 원이 넘었고요. 코로나 때 개발자 인력난 이러면서 NC소프트 잘 된다고 막 보너스 쏘고 그다음에 막 업계에서 많이 개발자들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고 요게 몇 년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막 엄청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2020년 그해 NC소프트 영업이익이 8,248억 원이었어요. 네. 네, 매출 아니고요. 영업이익이 네. 거의 1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번 그러니까 2024년 작년 영업이익이 아니고 영업 손실이 네. 1,092억 거의 1,100억 원에 가까운 이제 영업 손실을 냈죠. 둘을 비교를 하면은 그때보다 1조 원. 1조 원 많이 뒤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적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그냥 단순히 뭐 일회성으로 적자가 커졌다 이런 거는 아니고 뭐 매출 자체가 한 10% 이상 좀 줄어들었고 줄었어요. 물론 일회성 비용도 있습니다. 워낙 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구조조정을 좀 과감하게 했거든요.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직 지원금 뭐 이런 걸로 이제 한 1,000억 원 가까이 지불을 했기 때문에 엄청 잘 쳐준 퇴직지원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30개월 월급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회성 비용 뭐 여러 가지 합쳐서 아마 사상 최악의 실적표를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적자 폭은 거의 그 일회성 비용에 딱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러면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 거의 딱 똔똔이거나 뭐 조금의 적자 있는데 우리 아까 8,000억 원대 흑자를 기록하던 회사가 그쵸. 똔똔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리니지 하나로 네. 그냥 뭐 600억씩 계속 나오던 회사인데 지금 네. 왜 이렇게 적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분석이 있긴 한데요. 가장 뭐 크게 이유를 들자면 네. 리니지 시대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리니지 시대가 뭐 한때는 우리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매출 1, 2, 3등이 전부 리니지던 시절이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리니지를 IP를 가지고 이 게임만 저 게임 만들고 해가지고 1, 2, 3등이 모두 리니지던 시절이 있었고 뭐 거기에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또 다른 게임도 뭐 괜찮게 됐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NC천하 그 당시 유행어 중에 한국에는 게임 업계가 있는 게 아니고 리니지 업계와 게임 업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리니지는 완전 넘사벽의 어떤 존재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리니지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뭐 여전히 뭐 하고는 있지만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리니지가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방식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뭐 시위도 하고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하는 가치화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이제 실망감을 넘어 거부감이 들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좀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 그 방식으로 NC가 8,000억 원을 벌 때는 다 그런 걸로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NC에 대한 거부감이 이용자 사이에서 있고 신작이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니지 시대가 종말을 하면 그 종말에 있는 다른 신작이 와야 되는데 그런 신작들이 다 족족 실패를 했고
또 뭐 거대한 게임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런 게임들을 다 약간 저거 리니지 스타일이네, 뭐 리니지 라이크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니지에 대한 거부감이 그 신작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약간 굉장히 상황이 이제 신작들도 좋은 성공한 게임이었고요. 다른 스타일의 게임들을 이제 시도를 해보긴 하는데 네. 그런 게임들도 NC는 원래 그 MMORPG라고 명가. 그걸 엄청 잘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것만 계속 하다 보니 그쪽에 대한 실력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은 성공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모로 최악의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만들던 회사가 김치를 진짜 잘 만드는데 사람들이 김치를 안 먹으니까 네. 그럼 다른 음식 만들어 보겠다고 하지만 사실 김치 외에는 그렇게 특장점이 있는 회사가 아직은, 아니었다. 네, 그랬던 거죠. 그러면은 거기는 결국은 제로 베이스에서 싸워야 되는 건데 네, 뭐. NC 소프트의 장점이 묻어나지 않으니 이게 뭐 냈을 때마다 성공을 하던 NC 소프트의 네. 지금 모습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그 리니지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아까 제가 600억, 700억 말씀드린 게 분기당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리니지 M 나오기 전에 20년 된 PC 리니지 게임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서버 관리만 좀 해주면 분기당 700억씩 갖고 와주고 뭐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잖아요. 이미 다 런칭해놓은 게임 20년간 운영했던 게임인데 그게 그대로 다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그런 회사였잖아요. 이 게임이 대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사실 이게 뭐 옛날에 그 정도였고요. 사실 전성기 때는 거의 2조 원 가까이 그냥 리니지 전체 IP로만 네. 2조 원 가까이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작년 연간 매출을 한번 봤는데 네. NC소프트에 먼저 PC 리니지 1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그 시작점이죠. 그게 피니지라고 그러죠. 피니지. 그렇죠, 예. 한 1,000억 정도 벌었어요. 그리고 리니지 2 또 PC 버전이 한 850억 정도 벌었어요. 이게 2년 전과 비교해 비슷비슷한데 조금 감소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보여야 되는 게 핵심인데 이 모바일이죠. 모바일이 정말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건데 모바일 리니지 1은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랑 사이즈가 완전 다른 거죠. 네. 그리고 리니지 2가 1,800억 원. 모바일 버전. 네. 그리고 리니지 W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나온 신작인데 그게 한 1,800억 정도 벌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합치면 1조 원 이상 이렇게 벌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전성기 때 한 3, 4년 전에는 2조 원씩 벌었다. 리니지로만.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리니지로 재미를 봤다가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조 원이면은 사실 지금도 엄청 큰 거긴 한데 그렇죠. 이게 오래된 게임사들 보면 이렇게 몇몇 게임사 제가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오래돼서 그 거기 계시는 분들 여전히 20년째 일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만나서 보면은 회사 규모 줄어들고 그 게임은 여전히 있으면 돈은 되게 잘 벌거든요. 예를 들어 NC소프트가 사람 거의 없이 리니지 나온 것만 계속 관리해서 1조씩 벌면 돈 엄청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NC소프트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리니지가 못 버텨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기고 또 신작이 안 나오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저도 한번 실적 발표를 봤더니 작년 말 실적 발표랑 10년 전 실적 발표랑 물론 모바일이 생기긴 했는데 게임 이름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대로 있더라고요. 요런 게 좀 문제 아닙니까? 이 포트폴리오가? 그렇죠. 이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1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렇죠. 뭐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네. 10년 전과 비교해 주가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포트폴리오가 그대로인 게 문제고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그 일단 리니지 시리즈가 있고 그다음 새로운 IP로서 뭐 아이온이라든지 블레드 앤 소울이라든지 뭐 길드워 2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리니지만큼은 아니지만 상당 규모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10% 이하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리니지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론 NC소프트도 나름 대책을 세우려고 10년 동안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엔트리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캐주얼 게임에 굉장히 공을 들여보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IP를 계속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리니지뿐만 아니라 뭐 아이온이라든지 블레드 앤 소울 기반으로 IP를 만들어서 모바일이나 뭐 이런 걸 해봤는데 너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리니지는 정말 막 쭉쭉쭉
쭉쭉쭉 돈을 보는데 여기는 이제 몇백억, 뭐 몇백억이 우리로서 엄청 많지만 2조 원을 이제 리니지가 버니까 몇백억이 뭐 거의 미동이 안 가잖아요. 근데 NC소프트는 어쨌든 하나의 기업이고 전체 사이즈가 성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기승전 리니지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리니지란 존재가 굉장히 고마운 존재지만 이게 결국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신작이 계속적으로 실패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NC소프트는 원래 사내 허들이 엄청 높다. 그래서 웬간 게임을 잘 만들어 놨는데도 사내에서 이거 못 내보내. 장인 정신이 너무 심해서 사내만 넘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신기했던 게 일단 신작이 여러 개가 나왔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게 나왔는데 다 성공을 안 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면 뭐 NC소프트의 실력이 줄어든 건지 뭐 개발자 퀄리티가 안 좋아진 건지 업계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거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거죠. 뭐 실력도 좋고 뭐 돈도 많고 뭐 IP 파워도 강력한데 이거와 별개로 이렇게 시류에 이렇게 따라가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게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 동안 3개 게임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TL이라고 해서 이게 스론 오브 리버티라는 그런 MMORPG 게임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배틀 크러쉬라고 해서 액션 게임이 있었고 그 다음이 호연이라고 해서 RPG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셋 다 망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구조 조정도 이게 업계에서 평가하기로는 호연이 마지막이었어요. 호연이 성공하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호연 이게 3번 망한 거니까 사실 뭐 3세판이라고 딱 이제 아무리 희망주의자라도 딱 이제 결정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제 안 되겠다. 우린 역량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거죠.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체감을 했고 그래서 그럼 이게 왜 안 됐냐라고 왜 이게 시류에 안 맞냐라고 봤을 때 사실 게임은 간단하거든요. 재미없으면 망하는 건데 근데 또 이렇게 그 문화 상품은 좀 이런 면이 있어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제품이 좋고 그러니까 평판이 좋은 거죠. 이런 게임은 진짜 오래 가는 거죠. 근데 이 둘 중 하나가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뭐 평판이 안 좋은데 제품은 좋다. 게임은 재밌다.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욕하면서 하죠. 아, 네. 근데 뭐 어쨌든 약간의 영향 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크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게 이제 제품이 안 좋은데 뭐 평판이라든지 뭐 신망은 있다. 이런 경우는 확연하게 떨어지죠. 근데 이게 확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팬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문화 상품이 같아요.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가 제품도 안 좋은데 평판도 안 좋다. 이러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추락을 하는 거죠. 거의 뭐 1년 만에 그냥 확 추락하는 건데 그러니까 NC소프트가 딱 이랬던 거죠.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안 좋으면 하나가 좀 버텨주거나 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둘 다 안 주면서 이제 확 떨어졌고 그래서 NC소프트 입장에서는 나름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뭐 예를 들면 하도 많이 듣는 게 이게 너무 이게 나이 든 사람으로 이게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이 말 네. 듣기 너무 싫어가지고 네. 젊은 유저 대상으로 뭐 그래픽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사운드에 뭐 변주를 준다든지 뭐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과금성이 너무 심하다라고 이렇게 욕을 하니까 특히 이게 스론 오브 리버티 같은 경우는 정말 확률형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배제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름 대응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죠. 그러면 뭐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여전히 좀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네. 게임이고 나이 든 사람들이 하기에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 특유의 스크립트 되게 네.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그 대사라든지 그리고 이 순간에서 돈 쓰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재미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둘 다 없어지니까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락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리니지 M 처음에 나왔을 때 한 3년 동안 무과금으로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접었거든요. 같이 무과금으로 하던 친구는 어느 순간이 되니까 몇 천만 원을 썼더라고요. 네.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뭐랄까 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계속 고객군을 분석하고 뭐 유저들을 분석하고 할 텐데 네. 넓지 않은 좁은 고객군을 대상으로 많이 뽑아먹는 비즈니스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계속 성장시키려면 새로운 고객을 막 유치하는 것보다 있는 고객을 돈 더 쓰게 만드는 일에 더 몰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계속 고객 분석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끝났을 때 새로운 고객에 대한 파악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뭐 요즘 뭐 서브컬처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런 게임류들이 많이 나오는데 NC도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용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NC소프트 입장에서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된 이익 잉여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전략을 취할 수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정말 파격적으로 무료 게임을 내놓을 수도 있었고 그냥 우리 트래픽 제너레이팅으로만 승부하자. 그러니까 롤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뭐 거기도 과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무료 게임을 내놓을 수 있었고 아니면 정말로 NC소프트스럽지 않은 그런 게임만 골라서 좀 낼 수도 있었고 사업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굉장히 미비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결국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렸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싶으면 사실 좀 창업자의 특성을 사실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다른 게임 회사 대표들은 자기가 게임 개발에 직접 참여한 경우도 있지만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좀 위임을 하거나 아니면 큰 틀에서 보는데 어쨌든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는 본인이 결국 책임 프로듀서로 다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뭘 그것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그분은 나는 이제 끝까지 이제 뭐 방망이 깎는 노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망이를 깎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게 뭐 NC소프트의 사이즈에 되는 회사에 맞는 거냐. 대표라면 그런 거는 이제 밑에 사람에게 맡기고 이제 이런 밑에 사람에서 자기 역할하는 사람 여러 명 만들었어야죠. 그래서 뭐 너는 리니지해. 너는 뭐해. 너는 그냥 돈 안 벌어도 되니까 한 1,000만 명만 모아봐.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었는데 좀 이런 다각화에 좀 실패한 게 좀 어느 정도는 창업자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업자의 책임 면에서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가족 경영이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윤송이 CSO가 이제 김택진 대표의 저기 부인이시고 네. 그다음에 김태컨 CPO 이분이 김택진 회장의 그 대표의 동생인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계셨단 말이죠. 꽤 오랫동안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셨기 때문에 가족 경영 지적을 받다가 작년 초에 이제 이 두 분이 좀 이선으로 물러나면서 해외 쪽으로 간다 이런 걸 네.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적자가 됐단 말이죠. 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좀 분위기가. 일단 그 두 분, 그 윤송이 CSO와 김태컨 CPO는 완전히 이제 그 현업에서 물러난 상태고 해외에서도 물러났어요. 아, 물러났어요. 그래서 현재는 뭐 우리 NC 관련 비즈니스에는 관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윤송이 CSO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같은 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경영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NC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가족 경영 이꼴 나쁜 것 뭐 이렇게 정리하기는 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가족 경영을 하다 보면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고 네. 한 마음으로 그 경영진이 분열되지 않고 빠르게 의사하고 결정을 내려서 추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 뭐 다른 면으로는 뭐 이너서클에서만 결정을 내리니까 외부의 시각 이런 게 의사 결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거나 또 뭐 불투명성이 조금 있다거나 이런 좀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장단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회사가 어려우니까 기존의 경영 방식은 이거 한번 재고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CEO를 모셔서 김택진 대표랑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담으로 두 사람이 NC소프트에게는 좀 양날의 검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김태컨 CPO의 경우는 좀 오랫동안 일본 생활을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뭐 빠찡코라든지 까차라든지 이런 문화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그 모델을 고스란히 이렇게 이제 그 리니지에 적용한 분으로 이렇게 업계에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팩트라고 봅니다. 오프라인 게임장에서 하던 그 시스템을 그렇죠. 온라인 디지털로 이렇게 옮기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뭐 확률형 아이템의 뭐 시발점, 씨앗 뭐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NC소프트가 뭐 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와 별개로 2010년 후반에서 2020년 초반까지는 진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주가가 엄청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이거 책임을 묻기도 좀 어려운 거죠. 너무 잘 돼버렸으니까. 근데 다만 내부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외부에서는 당연히 많았고 내부에서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부 직원들은 이거 무슨 바다 이야기냐, 뭐 여기가 무슨 뭐 도박, 뭐 카지노냐,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고 실제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떠난 인재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김택진 대표와 좀 신뢰관계에 있는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구성원들은 좀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안 된다. 이제 좀 이렇게 내치셔야 된다. 이런 걸 여러 번 했고 그랬는데 그냥 계속 들고 가시다가 이제 이번에 결단을 이렇게 내린 거죠. 왜냐면 뭐
계속 들고 갈 이유가 없어진 네. 거니까 리니지가 이제 엄청난 훼손을 겪으면서 그리고 윤송이 CSO의 경우는 또 장점이 있었죠. 왜냐면 뭐 천재 소녀로 이름이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SK텔레콤의 최연소 뭐 임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게임 회사가 갖는 약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뭐 이런 말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 이게 약간 좀 게임 회사가 좀 사회적으로 갖는 약점이었어요. 근데 윤성희 님이 와서 그걸 굉장히 좀 바꿔줬거든요. 프레시한 분위기를 네. 내줬고 실제로 윤성희 님이 되게 이쁜 옷도 입으셔서 뭐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를 또 자체 블로그에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NC소프트의 브랜드 강화에 도움을 준 건 맞습니다. 근데 또 윤성희 CSO가 또 이 대내외에서 비판을 또 극심하게 받았던 이유가 이분이 주로 해외 사업을 이렇게 맡았는데 지금 돌이켜봤을 때 해외 사업에서 성과가 거의 없었거든요. 냉정하게 봤을 때 적자는 많고 별다른 히트 게임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도 NC소프트에 나중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는데 다른 게임사들은 글로벌화에 굉장히 많이 성공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중일 깔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잘하는 회사들은 뭐 그 미국이라든지 가고. 뭐 유럽 이렇게 네. 가거든요. 근데 그 NC소프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름 노력하려고 했는데 한때는 뭐 그래서 뭐 북미에 있는 개발사도 여러 곳 인수하고 그랬는데 근데 결국은 안 됐고 물론 뭐 리니지도 한국에서만 뭐 이렇게 서비스하는 건 아니고 여러 그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로컬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장기간 어쨌든 그걸 리드했던 분 중 하나가 윤송희 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책임을 좀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니지 M이 나오기 전까지 다른 게임사들이 다 모바일에 대응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을 때 NC소프트는 끝까지 모바일 게임이 안 나와서 니네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트렌드에 너희는 너무 뒤처졌어, 너희는 옛날 PC 게임이야 이랬었는데 리니지 M이 터지면서 확 바뀌었잖아요. 네. 모바일 게임 명가로 바뀌었잖아요.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트렌드에 뒤처진다라는 또 평가를 받지만 언제 또 역전 홈런을 날릴 수 있을지 모르는 거긴 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NC소프트의 올해 내년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몇 가지 이거는 확실하겠다 한 이걸로만 이제 몇 개를 좀 그 짚어보자면 일단은 매출은 앞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좀 크다. 왜냐면 리니지가 2년 동안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게 고스란히 이렇게 그 매출 하락과 손실로 이어진 거라 가지고 매출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근데 여기 이제 신작 대작 게임이 뭔가 이게 치고 나와주면 이게 해소가 되는 건데 어쨌든 최근 말한 3개 게임이 모두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 6개, 7개 정도 기존 IP를 이용한 거라든지 신규 IP를 생성한다든지 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뭐 신작은 널리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대부분 다 연기되는 게 그 보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은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다만 NC소프트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M&A로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NC소프트 내부에 있는 현금이 한 1.5조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뭐 당장 아니면 빠른 시간에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또 1조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2, 3조 원 정도가 현금 여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유망한 게임 스튜디오를 인수한다면 좀 그러면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익은 뭐 금방 아마 BEP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화끈하게 이렇게 딱 잘라냈기 때문에 한때 4,500명에 이르렀던 직원을 뭐 한 500명은 희망퇴직시키고 나머지는 자회사로 이렇게 전출시켰거든요. 그래서 3,000명 수준으로 이렇게 그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뭐 가장 큰 비용 항목인 인건비를 확 줄일 수가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이익은 낼 수 있겠다. 다시금 다만 높은 수익성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가장 큰 관건은 좀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게 게임이라든지 신작 같은 경우 이게 기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뭔가 우리는 똑똑하다,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프레시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직원이 만들면 이제 되는데 어쨌든 이게 3번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과거 치트키와 같은 리니지 IP 활용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사기적으로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당장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군요. NC가 좀 이제 바뀌려고 올해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조정도 했고 뭐 이제 조직도 슬림화 시켰고 그다음에 독립 스튜디오 체제 이런 거를 도입했어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형이었죠. 끝 꼭대기에 김택진 대표가 딱 있고 그 나머지 이 개발 조직들이 쫙 있는 이런 조직이었는데 이제는 스튜디오 체제로 분산해서 알아서 개발하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터지기를 기도하는 뭐 그런 체제로 좀 바뀌었고 이거 우리나라 게임사들 다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크래프톤 같은 데 그런 스튜디오에서 성공을 거둔 거고 네. 그런 식의 이제 전환도 좀 있고 그다음에 퍼블리싱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NC는 원래 우리는 개발사야 이런 그쵸, 자부심이 굉장히 컸잖아요. 우리는 개발하는 데야. 근데 이제 퍼블리싱 사업을 한다는 건 이제 그 게임을 운영하고 이런 비즈니스도 이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저 베이스는 충분히 그래도 아직 있으니 퍼블리싱을 해도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는 자신이 그래도 있나 보네요. 게임 그러니까 개발도 했고 운영도 해봤잖아요. 운영 역량은 없는 건 아니니까 이제까지 내가 개발한 걸 내가 서비스하겠어 이런 마인드였다면 이제는 다른 데들 개발한 걸 내가 서비스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였었잖아요. 항상 그쵸. 계속. 근데 이제는 다른 음악 갖고 와서 내가 그걸 유통도 하고 뭐 그렇게 바뀐다는 건데 아무튼 뭐 크래프톤 우리가 얘기하지만 크래프톤도 이 그 배그 터지기 전에 블루홀 게임즈가 그쵸, 네. 정말 거의 마지막에 턱에 차갖고 거의 뭐 요 상태로 이렇게 막 빌고 있던 그렇죠. 상태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든 살아야 되라고 하는 상황에서 진짜 글로벌로 터진 거기 때문에 분단기 직전이었죠. 진짜 거의 그랬었죠. 그렇게 역전 홈런을 쳤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 공고를 올렸을 때 두 개의 아까 댓글이 달린 걸 제가 봤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평판이 안 좋은 그게 뭐 고스란히 드러나더라고요. 망해야 될 이 NC소프트는 막 이렇게 막 댓글을 달하시는 걸 보고 확실히 아직 그 유저들의 마음이 곱진 않다. 유저들도 그렇고 네. 투자자들도 그렇겠죠. 100만 원대 하던 주가가 지금 10만 원대니까. 맞아요. 7, 8분의 1 정도는 난 상황이라서 지금 많이 아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야구팀 운영하고 있냐. 막 주주들은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상황이어서 지금 아무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딴 얘기긴 한데 네. NC한테 왜 아직 그런 상황에 무슨 야구팀이냐라고 네. 하잖아요. 아니 적자 회사가 야구팀 하는 게 NC만 있는 건 아닌데 네. 왜 NC한테만 그런 얘기가 나올까 생각해보면 이런 신세계 이마트 적자다 이런 얘기 많이 그쵸. 했었잖아요. 네. 근데 니네가 무슨 야구단이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IT 산업에 대한 약간 편견이 아닐까 그런 거는. 네. 그러니까 재벌들이 그런 걸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온라인이나 IT 사업에서 그런 걸 하면 니네가 그런 걸 왜 이렇게 되는 건. 아까 최용식 대표님 말씀하신 그 표현해도 될까라고 했던 그 단어 떳떳하지 못한 뭐 그런 게 좀 많이 아직도 시각이 안 좋게 좀 남아 있는 건 있죠. 제가 볼 때 그런 거보다는 그 산업에 대한 무시 이게 약간 있는 게 아닐까. 네. 쟤네들은 이렇게 재벌처럼 탄탄한 비즈니스가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떳떳하지 못함도 뭔가 약간 떳떳하지 못하다는 건 약간 게임에 대한 그 어떤 게임이라는 거에 대한 그 기존 뭐 저 기성세대의 어떤 반감 이런 편견 이런 걸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게임 야구단 창단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 니들이 뭐라고 이런 걸 만드냐. 뭐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 회사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김택진 대표님은 쿨하게 내 전 재산 털면 100년 이상은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쿨하게 맞섰죠. 예. 영업이익 8천억 내던 회사인데 네. 게임사 그쵸. 그 야구단을 못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일단 저장에는 비축해둔 돈이 좀 그래도 꽤 있군요. 이게 그렇죠. 뭔가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근데 그 말씀해 주니까 옛날 기억이 나요. 이제 돌아가신 김정주 넥슨 회장도 계셨었고 이제 NC소프트랑 결국은 안 좋게 그 좀 헤어졌지만 두 회사가 힘을 합쳐서 뭐 EA를 인수하고 싶다 뭐 이랬었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현금이 있었던 회사들인 건데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용을 날리던 한국 이 온라인 게임 업계였고 또 3N 뭐 예전에는 5N까지 불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뭐 NHN, 네오이즈까지 뭐 5N이었다가 두 회사가 조금 이제 두 회사보다 세 회사가 이제 올라가면서 3N 이렇게 불리다가 요새는 보면 좀 바뀐 것 같고 또 1세대 창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고 김정주 회장 그다음에 뭐 김택진 대표 그다음에 리니지와 바람의 나라를 만든 이제 송재경 대표도 최근에 회사를 떠났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또 뭐 거기에 이제 넷마블의 방준혁 대표 이제 이런 분들이 1세대로 분류가 되는데 요 분들이 좀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예 그만둔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좀 재편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요새 게임업계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됩니까? 어디가 리딩입니까? 일단 1세대가 물러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김정주 의장님이야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고 김태식 대표가 뭐 이번 뭐 경영이 어렵고 뭐 좀 상황이 안 좋고 구조조정했다고 해서 물러나거나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전히 그 NC소프트라는 회사에 게임을 이끌고 있는 건 김태진 대표고요. 지금 공동 대표인 박병무 대표는 뭐 신사업을만 이제 주력한다든지 뭐 구조조정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이제 경영적인 일은 이제 박병무 대표가 하고 김태진 대표는 여전히 게임 진짜 방망이 깎는 노인이네요, 게임. 정말. 게임만은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방준혁 의장님은 이제 코웨이 인수했잖아요, 네. 넷마블이. 코웨이랑 넷마블이랑 공동으로 이제 운영하다가 뭐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약간 이 게임에서는 그동안 조금 한 발짝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내가 올해부터는 게임도 챙겨야겠어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다시 이제 게임 쪽에 신경을 좀 쓰려는 복귀한다. 모양인 것 같고요. 송재경 CC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의 나라 만드는 그 유명한 리니지도 만든 네. 그 유명한 개발자죠. 네. 회사를 떠났어요. 그분이 이제 엑셀 게임즈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그래서 뭐 경영진으로 있다가 최근에 회사를 떠났는데 이제 그 뒤에 행보는 아직 좀 드러난 건 없고요. 뭐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를 떠났다고 하는데 뭐 일단은 떠난 걸로 보여지고 그 뒤로 아직 어떤 소식은 없거든요.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아직은 잘 불명확합니다. 근데 자기가 창업한 회사 떠났다는 거는 좀 지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방준혁 대표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제 넷마블 매각하고 네. 멀어졌다가 다시 왔죠. 사면서 네. 돌아오면서 이제 넷마블이 확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거의 뭐 퇴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먹고 자고로 회사에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다시 챙기겠다 지금 그렇게 되는 그런 거군요. 거죠. 네. 그러니까 1세대가 뒤안길로 간다고 보기에는 아직 확실히 무리가 좀 박관호 있네요. 의장이라고 그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 창업자죠. 그분도 최근 다시 경영 일선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알고 보면 다시 오히려 1세대. 1세대가 사실 야 내가 할래 이렇게 된 게 어. 아닌가. 그리고 또 게임 산업이 현재 어떠냐 그러면 이제 3N 뭐 이런 시대는 네. 한 발짝 좀 지난 것 같고요. 네. 업계에서 뭐 NK 시대 뭐 이러더라고요. 넥슨 크래프톤 시대예요. 양강구도 네. 두 회사가 이제 막 어마어마한 넥슨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잘 버티는 걸 보면 네. 넥슨하고 크래프톤이 이제 양강 체제를 굳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런 면에서 두 회사가 지금 제일 이제 그렇죠. 독보적인 그리고 거죠. 이제 성장세나 잘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세력 구도가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좀 뭐 확률 게임 규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뭐 이미지 때문도 있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가장 그 큰 이유를 뭘로 분석하시나요, 업계에서는? 일단 뭐 게임 업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넥슨과 크래프톤이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과 그리고 성과를 내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어렵거나 아니면 그냥 선방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볼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넥슨과 크래프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잘 돈을 버나 뭐 이런 걸 분석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형 아이템 규제로 대표되는 이제 그 한국형 MMORPG에 대한 반감인 거죠. 그래서 뭐 흔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되게 유명한 커뮤니티 짤인데 그 NC소프트의 게임은 개고기라고. 그래서 뭐 민트초코, 뭐 탕후루, 로제 뭐 이렇게 내놓아봤자 개고기는 개고기일 뿐이다. 그래서 개고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안 먹고 나이 든 사람 그리고 정말 이 중에서도 옛날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먹는다. 이거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자극적인 표현이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그 합리적인 분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MMORPG란 이런 것 자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 근데 넥슨과 크래프톤의 주력 게임들은 뭐 MMO 그 넥슨의 경우는 MMORPG도 있긴 하지만 근데 캐주얼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FPS 게임이라든지 비 MMORPG 게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글로벌에 대한 대응인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뭐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결국은 한국형 MMORPG 이렇게 택하는 순간 근데 이 글로벌이 어떻게 보면 이게 방치되면 안 되는데 그
넥슨과 크래프톤의 경우 이 글로벌을 잘 이렇게 지켰다는 거죠. 넥슨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중일이 이렇게 깔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래프톤의 경우 스팀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얻었고 되게 어려운 시기가 중간중간 있긴 했었는데 잘 풀었거든요. 뭐 이 순간 뭐 중국을 통해 이렇게 뭐 모멘텀을 만든다든지 인도를 통해 모멘텀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성공했기 때문에 넥슨과 크래프톤이 굉장히 지금 영광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담으로 넥슨이 가진 그 캐주얼 게임들의 생태계가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카트라이더, 뭐 네. 메이플 스토리, 뭐 이런 게임들, 그런 정말 뭐 오랫동안 그 팬덤도 있고, 뭐 지들끼리의 뭐 커뮤니티도 있고, 각종 대회도 있고. 뭐 이런데 이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돈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돈으로 이렇게 신작 게임하고 M&A 할 수 있는 건데 이들이 뭐 길게는 한 30년 동안 버텨주고 있고 뭐 짧게는 뭐 20년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데 좀 넥슨만의 뭐 그런 강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카트라이더는 섭중됐죠. 네, 그렇죠. 카트라이더, 크레이지 아케이드 생각나네요. 아, 네. 던파 크레이지 아케이드. 네. 막 예. 저 던파는 이제 뭐 중국에서 아직도 너무 잘 되고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요새 네오이즈 보면 피해 거짓인가요? 그것 때문에 다 솔직히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다 죽어가던 네오이즈가 엄청 신선한 회사로 다시 이렇게 막 리프레싱 되는 그런. 그렇죠. 그 신작이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네오이즈 하면 이제 옛날 게임들 이런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신선한 회사로 탈바꿈됐단 말이에요. 네오이즈 하면 전 개인적으로 피망마꽃밖에 생각이 안 났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피해 거짓으로 이제 글로벌한 게임사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 콘솔이라던가 이런 플랫폼 다변화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장르 다변화, 그다음에 뭐 글로벌 시장 이런 것도 예전보다 확실히 좀 폭넓게 바뀌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MMORPG 시장 고기로 이제 돈을 벌던 게임 업계가 조금 확실히 좀 다변화된 느낌.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해주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작년 실적이 좀 어땠는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말 이 이대장의 느낌이 나는 회사였는지 어땠습니까? 이 대장이 매우 나죠. 매출이 2조 7,098억 원이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1,825억 원. 영업이익률이 뭐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4%. 네, 뭐 어마어마하죠. 와, 지금 여전히 배그입니까? 무슨 게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배그와 배그 모바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다 여기서 나온다고 보고요. 80% 이상이 배그와 배그 모바일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해 배그가 최대 동접자가 89만 명이래요. PC랑 콘솔. 요거만 이제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시장이고요. 근데 이제 배그 모바일이 또 나머지 매출을 해주는. 와. 근데 배그 예전에는 정말 주위에서도 많이 하다가 요새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글로벌에서 계속 좀 좋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배그 운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는 약간 아웃 오브 안중인 시장일 수밖에 없어요. 거의 이제 중국이 한 60% 되고요, 매출이. 그다음에 미국이 한 10%. 우리나라는 뭐 4위인가 5위 정도 되는 시장 규모입니다. 전체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성공한 게 크고요. 최근에는 그 배그 모바일이 인도에서 또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인도의 국민 게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그 모바일이 원래 중국에서 잘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인도까지 잘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네요. 와. 이게 배그가 원래 이제 그 돈 주고 사는 게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무료 게임으로 바꾸고 약간 다른 이제 뭐 캐릭터를 판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다른 요소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정체됐던 성장이 급성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도 사실 현질을 하게끔 하는 요소가 확률형 뭐 가챠 게임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군요. 확률형이 있죠. 있어요. 확률형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우리 MMORPG 식에서는 내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또 전투에서 이기려면 또 내가 좋은 무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매할 수밖에 그쵸. 없는 이런 거였다면 이제 이건 약간 캐릭터를 예쁘게 꾸민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민다든지 뭐 요런 류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안 샀다고 내가 전체에서 지거나 뭐 그런 게임류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 가능한 영역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쁘게 꾸미고 싶을 때는 원하는 것까지 뽑으려면 확률형으로 뽑아야 되지만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주가가 막 확 오르다가 또 저번에 한번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근데 정말 돈 잘 벌고 있으나 또 비판적으로 보려면 NC소프트가 리니지에만 매달리다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어느 순간 배그가 잘못되면은 여기도 실족할 수 있는 데잖아요. 이곳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크래프톤? 일단은 최근 주가가 그 많이 다운된 거는 그 증권사에서 좀 보고서를 좀 냈었죠. 그 리포트를 낸 게 여기가 아직까지도 원히트 원더다. 이게 배틀그라운드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다. 근데 이게 뭐 작은 회사는 그러려니 하는데 이렇게 큰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양대 산맥 중 하나잖아요. 그런 회사가 원히트 원더라는 거는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런 그 시그널링을 보여줬죠. 실제로 그걸 뭐 NC소프트가 어느 정도 증명을 했잖아요. 거기가 원히트 원더까지는 아닌데 거의 원히트 원더에 가까운 포지션으로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배틀그라운드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게 순식간에 이게 박살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답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작 게임에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크래프톤이 이것 때문에 요즘 머리가 엄청 아파요. 이게 지금 아킬레스건이다 업계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개 게임을 밀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좀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게 RPG 다크앤다크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있고 네. 그리고 오픈월드 게임 패롤드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굉장히 지금 공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크래프톤도 아는 거죠. 만약에 신작 게임이 나왔는데 안 됐다. 네. 라고 하면 주가가 더 하락할 테고 사람들의 회의론이 더 커질 테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IP를 생성하지 않고 이 두 게임 모두 다 그 외부에서 브랜드와 IP를 사서 이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두 게임 모두 다 공교롭게도 지금 법적 소송이 걸려 있어요. 물론 이제 당사자가 크래프톤은 아니고 네. 원천 IP를 가지고 있는 개발사들이 지금 소송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크앤다크 모바일의 경우 개발사가 넥슨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지금 걸린 상태고요. 이거는 판결도 나왔어요. 이거 일부분 배상하라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패롤드 모바일 개발사도 일본의 닌텐도로부터 지금 특허권 침해 소송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직 뭐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크래프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죠.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얘들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얘 둘 다 이게 저작권이라든지 뭐 특허권이 그 소송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일단 고심 끝에 다크앤다크 모바일의 그 라이센스 계약을 종료시켰어요. 그래서 게임 개발은 계속 이어가긴 하는데 우리는 이제 별개로 개발하겠다라는 뜻을 보였고 패럴드 그 모바일은 아직 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 게임이 옛날처럼 뭐 이렇게 확 내놓는 게 아니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금씩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베이퍼 마케팅 하듯이 뭐 이거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수년 동안 이렇게 한껏 달아오게 만든 다음에 빵 이렇게 보내는 게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어떻게 브랜드를 쌓는. 그런데 이 크래프톤은 정말 이 기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지금 출시가 그 앞에 놓인 상황에서 노이즈에 이렇게 휘말린 거죠. 그래서 좀 이게 흥행 가능성을 굉장히 불투명하게 좀 만들고 있고 크래프톤의 지금 리스크다라고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네. 그럼 배그 자체의 생명력은 지금 뭐 우려할 만큼은 아닌 건가요? 아까 뭐 인도도 말씀해 주시고 했으니까 요거는 그래도 길게 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건가요? 그게 뭐 배틀그라운드가 한 10년 가까이 10년까지는 아니고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핵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했었고 중국에서 한한령 때문에 딱 막힌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포트나이트와 같은 경쟁 게임이 이렇게 등장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굉장히 되게 위기들이 많았는데 이걸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고 그런 글로벌 진출과 플랫폼 다변화를 완벽하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도 생명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 던전 앤 파이터라든지 뭐 아니면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 같은 경우 20년 된 게임인데도 지금도 돈 진짜 엄청 잘 벌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높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신규 온라인 서비스로 트래픽 모으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중요한 거는 그 터트린 거를 잘 이렇게 메이드해서 생명력 있게 갖고 가고 돈을 버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정말 대부분 어렵게 터트리고 이렇게 훅 이렇게 꺼지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크래프톤은 이런 걸 좀 어떻게 성취를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뭐 앞으로 좀 실패하더라도 뭐 하나만 터지면 그래도 이렇게 잘 메이드할 수 있다. 이게 NC소프트가 되게 이제 무섭고 잘했던 게 이런 거였죠. 그래서 한 방 하면 이걸 이렇게 확 터트릴 수 있는, 왜냐면 돈을 그만큼 벌어봤기 때문에 네. 1조 원 벌어보면 또 1조 원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크래프톤의 장점은 지금 세대 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게임 업계에서. 근데 크래프톤의 경우 좀 세대 교체를 가장 성공적으로 잘한 그런 회사로 이렇게 꼽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도 지금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하고, 네. 그리고 또 게임 업계가 대형화되면서 자본가와 이게 경영자 그룹이 있고, 그다음 크리에이터와 제작자 그룹이 있는데, 근데 이 둘이 이렇게 어쨌든 함께 해야 되지만 결국 의사결정할 때 싸우잖아요. 근데 게임 산업이 이렇게 대중화되고 그 대형화되면서 결국은 이게 투자자, 경영자가 이기는 쪽으로 가서 게임이 폭망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대표는 그 크리에이터 출신이고 제작자 출신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좀 프레시한 게임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이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가 나올 때도 그 전에 우리나라는 MMORPG만 만든다, 그다음에 이미 나온 게임 그대로 답습만 한다, 이런 얘기 많이 있던 그 시절에 굉장히 신선한 장르로 글로벌에서 히트를 거둬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었잖아요. 그런 이제 프레시함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튼 NC소프트가 예전에 나오는 게임마다 주목을 받고 최소 평균빵 이상은 해줬던 그런 성공 공식을 좀 크래프톤도 지속적으로 글로벌에서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NK 말씀해주시고 또 지금 대화창에서 NKS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게임업계 전체로 봤을 때 투톤 말고는 딱히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아까도 이야기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이 게임 업계, 게임 시장,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 분위기입니까? 사실 지난 1, 2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고요. 뭐 올해도 그 전망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일단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저들이 한국 게임사에 대한 신뢰를 좀 버렸다? 이런 느낌이 있죠. 한동안 막 트럭 보내는 게 유행이었고, 네. 그리고 막 약간 그 멸칭을 쓰잖아요. 한국 게임사에 대해서 유저들이 뭐 돈마블, 뭐 돈슨, 뭐 네. 이런 그 멸칭을 쓰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됐거든요. 우리 애가 이제 중학교 갔는데 벌써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게임에 대한 약간 불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 누군가 또 크래프톤 같은 회사들이 또 나와서 그 분위기에 반전시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가요계 옛날에 뭐 한국 가요는 다 똑같아. 뭐 다 댄스 음악이고 다 아이돌 뭐 뻔한 음악들이야라고 하지만 뭐 BTS니 블랙핑크 나오면서 뭐 평가가 달라졌죠. 글로벌한 이게 자체가 네. 대단한 그렇죠. 뮤직인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듯이 그런 평가도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똑같은 포인트로 욕을 먹었던 아이돌 산업이 네. 갑자기 이제는 성공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으니까, 이 게임 업계가 예전부터 계속 안 좋은 시선을 받았지만, 그다음에 욕을 먹었지만, 글로벌 면에서 이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에서 글로벌 수출, 제가 알기로 40%인가 60%인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전체 콘텐츠 시장에서 게임이. 가요보다 훨씬 커요. 네. 그 여전히 더 큰 건가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좀 계속 정체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계속 규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뭐 규제 이야기까지 오늘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이렇게 뭐랄까요, 새로운 이제 기존의 어떤 성공 방정식을 버리고 새로운 걸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뭐 플랫폼 다변화, 단순히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어떻게든 네. 이용자들한테 가차 하나로 돈 더 쓰게 만드는 게 목표가 뭐 이런 시대에선 조금 바뀌어서 이제 뭐 콘솔 게임이나 이런 PC 게임도 다시 뭐 눈길을 주고,
뭐 그런 뭐 아까 말한 피해 거짓 같이 그런 걸로 성공하는 네. 사례도 좀 등장하고 있고 장르도 MMORPG 뭐 일변도로 솔직히 갔었잖아요 한동안은. 네. 그러다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캐주얼, 뭐 액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그런 게임들을 여기저기 회사애들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뭐 거대한 성공을 거둔 게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 중에 하나는 성공하지 않을까, 네. 분위기에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죠. 네. 그 MMORPG 유행할 때 보면은 MMORPG 하나 만드는데 몇백억 막 들잖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년간 달겨들어서 만들어야 되는 정말 큰 규모의 게임인데 새로운 게임 나와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큰 규모의 게임이라서 뭐 70층짜리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거 나오는 건 한 72층? 한 2층 정도 조금 차별성? 그 다음 거는 뭐 74층? 대동소이한데 네.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임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지겨웠던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라이트하게 다방면으로 다변화 돼갖고 좀 도전을 해서 새로운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숙제는 그 BM의 다변화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우 방정식이잖아요. 그 네. 가챠 모델이 성우 방정식이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니까 그것만큼 수익성이 좋은 다른 BM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리니지도 월간으로 돈을 받았었고 우리가 게임 CD를 사거나 아니면 온라인은 아웃스탠딩처럼 구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었는데 이거를 공짜로 주면서 네. 대신에 뽑기로 해주면서 그럼 난 뽑기 안 하고 그냥 공짜로 게임할래 이러면서 더 많이 늘어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뽑기를 안 하면 사실상 게임을 못하게 만드는 식으로 너무 악랄하게 갔다라는 이제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BM은 계속적으로 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계속 그렇게 갔다가 또 외면 받을 테니까 다른 BM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수익성이 좋은 BM이 있느냐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숙제가 있는 거죠. 하다못해 CD를 매년 팔고 있는 EA 스포츠 같은 뭐 저는 스포츠 게임 좋아하니까 NBA 뭐 축구 게임 해도 CD 값을 받아 먹으면서 또 뽑기까지 하게 만들거든요. 이제 오히려 외국이 우리나라 지금 BM을 갖고 가서 더 악랄하게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이제 기사들 보다 보면은 넥슨이 그 프리투플레이의 원조라는 걸 계속적으로 그래도 인증을 해주잖아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좀 더 건전하면서도 수익성이 있는 그런 BM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게 뭔지를.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걸 보면 이제 약간 좋은 수익 모델을 네. 발굴을 한 거죠. 그쵸. 뭐 그런 뽑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약간 구독 비슷한 거 있어요. 배틀 패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을 섞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LOL도 처음에 성공했을 때 LO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엇에서 항상 얘기하던 게 우리는 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저를 생각합니다. 예. 공짜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돈을 엄청 벌었죠. 네. 그러면 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좀 잠깐만요. 네. 그 크래프톤은 3월 28일 인조이가 얼리 액세스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좀 되게 기대하고 있는 신작인데 인조이. 네. 요거가 또 나중에 크래프톤의 이 주가를 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게임 업계 트렌드나 아니면 뭐 키포인트 이런 게 있다면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세 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좀 시장 포화 양극화. 뭐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한 거긴 한데 그건 한동안은 지속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지금 해외에서도 게임이 뭐 트리플 A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작비를 쏟는 게임들이 트리플 A라고 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게임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긴 한데 뭔가 약간 지금 정체기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그와 다르게 뭐 종사자 수라든지 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수라든지 이런 거는 좀 뭐랄까 그 수요 대비 너무 공급이 많은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 2, 3년 전부터 그런 게 좀 나타났고 그게 지금까지 좀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양극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나마 제작비를 굉장히 많이 투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어느 정도 살아남는 거고. 근데 거기들도 굉장히 불안불안하고 몇천 수도 안 되면 어떡하지? 네. 해외에서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최악인 거는 사실 AA 게임을 내놓는 그 제작사들인 거죠. 아니 트리플 A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AA 게임을 내놓는다고 해서 될까?
그래서 이 요소들이 굉장히 좀 게임사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떻게 보면 크래프톤과 넥슨 아래에 있는 모든 게임사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제작비 때문에. 이게 웬만한 제작비로는 이게 시선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게 정말 우리는 그럴 만한 돈이 안 되고, 근데 이게 낮춰서 내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좀 딜레마가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퍼플오션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랄까, 예전에 사실 5년 10년 전에 신생 게임사라든지 아니면 뭐 인디 게임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때 제가 취재했던 게임사, 투자받은 게임사들이 다 망했거든요. 그때 제가 한 10군데 정도 만났었는데 그 정도 되게 어려운데, 근데 요새는 오히려 좀 이런 신생 게임사라든지 인디 게임이 좀 잘 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작년에 우리나라 그 거래소 전체에서 신규 상장한 회사 중에 시프트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상장을 했어요. 신생 회사인데 2조 원 기업 가치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거는 창업자가 사실 NC소프트 출신으로서 굉장히 검증된 그런 PD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기존과 다른 그런 좀 방법론을 이렇게 갖고 와서 좀 이렇게 게임을 굉장히 히트시켰고, 그게 상장까지 이어진 좀 흔치 않는 사례이고, 또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인디게임의 뭐 전성시대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인수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좀 플랫폼도 다변화되고, 그리고 좀 시장도 이게 통합화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틈바구니에서 나름 이렇게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 하지만 뭐 잘 되는 곳은 여전히 존재하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언급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좀 이런 거에 한계를 느낀 게임사들이 좀 다른 거에 이렇게 좀 다른 사업에 이렇게 도전한 케이스가 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빅게임으로요? 그렇죠. 그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e스포츠, 그 잘 되는 게임을 이제 부가적으로 하는 걸 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이 가상화폐.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크립토를 게임이랑 연동시키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그리고 영상이나 뭐 가상현실, 뭐 아니면 IT 솔루션 뭐 이런 쪽으로를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대표적인 회사가 위메이드랑 컴투스죠. 그래서 위메이드의 경우 가상화폐 위믹스를 이렇게 보급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뭐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에 놓였지만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고, 또 컴투스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을 인수하기도 했고 여러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이런 우회하려는 노력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넥슨 김정주 회장님이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임사는 게임만 해야 된다. 네. 다른 거면 망한다. 왜냐면 이제 넥슨도 그런 유혹에 늘 있었는데, 넥슨은 뭐 지금 이제 오너십이 바뀌었으니까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딴 데 눈 돌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님께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점점 인공지능 등을 사용해서 1인 게임 개발도 가능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도 게임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현재 그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화두가 게임 산업에서 AI예요. AI로 일단 콘텐츠 제작이 굉장히 비용이 적게 된다. 옛날에 비해서. 그 다음에 코딩 이것도 AI가 다 해주기 때문에 이제 거의 엄청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뭐 게임 밸런싱 뭐 이런 것도 AI를 이용해서 하면 이 사람들이 맨날 그 밸런싱 못 해가지고 욕 먹고 패치하고 이거를 좀 이제 자동화 시킬 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생성형 AI 같은 걸 이용하면 이제 NPC들의 활동이 이제 완전 기계적 활동이 아니고 진짜 NPC가 뭐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의 NPC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게임 업체들이 이런 AI 기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NC는 AI 자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게임 관련된 AI도 개발을 하겠지만 별도로 비즈니스를 펼치는 뭐 지금 나온 서비스 같은 걸 보면 패션 산업에 맞는 뭐 AI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게임 업체들도 AI에 관심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NC소프트는 뭐 지금 물러나셨지만 윤송희 상무가 앞장서서 AI 쪽 이끌기도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뉴스에도 보니까 확실히 다른 분야의 AI를 접목하는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인 게임 개발도 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근데 실제로 스팀에 보면 챗GPT로 만든 게임들 많아요. 이미 1, 2년 전에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그냥 GPT에게 다 시켜가지고, 물론 이제
그 좀 조악합니다만 저도 이제 보긴 했는데 퀄리티가 조악하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예. 그쵸. 뭐 모바일 게임 때도 뭐 개복치 이런 거 뭐 이렇게 퀄리티가 높았던 건 아니잖아요. 조악하지만 재밌어서 하는 거지. 극악난이도 예. 그런 게임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1인 게임 개발을 하게 되면 퀄리티가 그래도 예전에 모바일 게임 1인 개발보다는 훨씬 높이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빨리빨리 만들고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오늘 요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바이랄 네트워크는 이번에 행사가 있으시다면서요? 아, 네. 바이랄 네트워크가 AI 에이전트 관련된 행사를 3월 27일 날 개최합니다. 그 세션에 NCAI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NCAA. NC의 AI 자회사에서 한 세션 발표가 되어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잘 대답을 해줄 수 있었군요. AI 에이전트 지식 뭐였죠? 지능형 인터페이스. 지능형 인터페이스 행사가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아웃스탠딩도 저기 광고하실 게 있으면 아웃스탠딩은 지금 뭐 전자책을 저희가 여러 권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저희가 게임과 비슷하게 뭐 바로 오픈하지 않고 이게 계속 저희가 1차, 2차, 3차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아웃스탠딩 사이트 보시면 저희가 앞으로 뭐 주기적으로 홍보하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자주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무튼 게임 쪽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요새 한동안 조금 계속 비슷한 회사들을 많이 이야기하다가 오랜만에 또 안 얘기하던 회사 다시 했더니 좀 즐거웠던 것 같고요. 2주 후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스타트업 업계의 이제 창업 트렌드라던가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